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제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락 조짐이 나타난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게 좀 공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 많이들 아시는 시행사에 한 20년 가까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는 사실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어, 시 시행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실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나름의 제 스타일대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에 따라 저도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분들이 대부분이 상승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반대, 이제 하락을 얘기하니까 대단히 이제 도전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어, 나중에 이게 틀리게 되면 저는 아마 욕을 엄청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역배팅인가요? 이게 거의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매일경제 기사인데, 전문가의 76%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내년 이후에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51명 전문가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이고, 이제 매일경제가 컨설팅, 학계, 시행사, 금융권 등 이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51분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이제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보합이 9.8%, 하락은 11.7%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11.7%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면 들어가겠죠. 근데 저에게 이제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고 구독자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140여 명이 되셨더라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11.7%에 베팅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분들 51명의 면면이 이제 컨설팅, 학계, 시행사, 금융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사분들은 마이너스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을 것 같고요. 컨설팅은 아마 플러스 상승에 베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은 온라인 좋잖아요. 학계분들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융권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는 이제 뭐 은행 지점장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이제 요즘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들 마진까지 이제 좀 깎아가면서 저리로 지금 빌려주는 입장이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76%는 지금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 썸네일인데요. 이게 이제 실수요자가 끌어올리는 현재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이 썸네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일주일은 안 된 것 같고요. 한 5, 6일 전에 올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많이들 봐주셨는데, 제가 요 썸네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제 채널 오셔서 요 영상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봐주시면 오늘 얘기하는 게 금방 이해되실 수 있어요. 또 재밌는 이제 기사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그 썸네일에 보였던 그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7월 22일자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로. 역대 최고가는 부담, 아파트 시장 전고점 돌파에 숨고르기 들어가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제 거래량이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거래량 증가세가 꺾일 거로 예상을 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뭐 한번 요 기사 검색해 보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증가세가 꺾이고 있고, 이제 거래량 증가세가 꺾이면서 최고치로 상승했던 평균 거래 금액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가격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비싼 거 비싸게 사면은 요 평균은 높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약간 하향 조정하는 가격을 사면 평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비싼 동네에서 조금 저렴한 동네로 넘어가 가지고 또 하향 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수요자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급지를 좀 선호 지역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정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위로 정고점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호구되는 거 아닌가? 그 누구도 사지 않았던 가격에 내가 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실수요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상급지에서 뭐 두 번째 상급지, 그러니까 차선이죠.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그 옆 지역의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주말에 한 10팀 정도가 집을 보러 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한 3팀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 집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실거래가 자료도 보면 이제 정고점을 넘는 거래가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요 내용들을 이제 뭐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제가 실거주자의 실수요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기사가 나와서 사실은 약간은 뭐 당연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은 실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이제 수요자는 이제 실수요자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투자 수요자죠. 시장은 넓은데 실수요자가 이만큼밖에 없으면 이 실수요자가 시장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한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시장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올라가려면 이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 수요자가 합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투자 수요자가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가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있죠. 여기 있다 보니까 투자 수요자, 다주택자들은 집이 올라도 이제 세금 내면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굳이 이제 진입할 필요가 없는 시장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투자 수요자가 합류할 수 있게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갑자기 뭐 조만간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혹시 투자에 아시나요? 롱과 숏? 이제 롱은 보통 오르는 걸 얘기하고요. 숏은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왜 롱인지 왜 숏인지 아시는 분들이 뭐 있겠지만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롱인 이유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물론 폭등할 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롱은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그래서 롱이고요. 숏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폭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락은 단시간에. 그리고 이 하락이 너무 크면 우리가 폭락이라고 하고 적당하면 조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의 방식만 있을 뿐이지 이제 이 매수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는 식을 때는 이 숏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식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그 서울 아파트의 상승 기간은 지금 약 한 10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올랐으니까 10개월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요 정도로 천천히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숏은 저는 이제 3달 내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3달이라고 하면 이제 한 9월, 좀 높게 여유 있게 봐주시면 10월이죠. 3달 내. 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8월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조정이겠죠. 이제 첫 번째는 뭐 바로 순식간에 뭐 팍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지가 오고, 그러니까 상승이 멈추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다가 이제는 시장이 이제 꺾이는구나 하면은 이제 하락이 좀 생길 겁니다. 과거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폭락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이제 폭락은 없을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석 달 정도 안에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아까 76%였나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도 140명 정도 되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은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락을 얘기하니 역배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맞다면, 제 생각이 맞다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려나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지금은 다수의 그 의견이 있죠. 다수의 의견,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은 오른쪽으로 간다. 뭐 이제 그게 대중의 의견이 이제 결과적으로 맞는 의견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으면은 이제 구독자분도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틀렸을 경우엔 저는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틀리더라도 쟤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욕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3달 정도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기간 안에 분명히 이제 시장 상황은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투자 수요자죠. 투자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게 정책적인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도전적인 이야기고 어찌 보면 저도 참 많이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생각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야기가 혹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